노드.js를 사용한 빅데이터 사례 연구를 발표할 이병준이라고 합니다. 앞뒷분이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쉬어가기 코너라고 생각하시고 가볍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 되죠? 네. 대충 목차는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그러니까 하이브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할 거고요. 그 이후 노드.js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요약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는 빅데이터를 위한 데이터 플랫폼이고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동작하는 데이터 플랫폼이죠. RDBM에서 유사하게 질의를 통한 데이터 분석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RDB 쪽을 다루시던 DBA 분들이나 데이터 분석가 분들이 좀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버들을 제공을 하는데 자바 같은 경우에는 JDBC가 있고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PyHS2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근에는 PyHive라는 모듈로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제공이 되고 있더라고요. 노드.js 쪽은 원래는 그 아파치 위키에 가보면 이렇게 노드.js 쪽 드라이버에 대한 언급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가보니까 딱 사라져 있더라고요. 노드.js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드.js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벤트 드리븐이고 뭐 싱글 스레드 기반이고 자바스크립트 엔진인 V8을 이제 구글에서 이제 크롬에서 쓰는 V8을 공개를 했죠. 그래서 이용해서 개발된 백엔드 플랫폼이고,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높은 생산성과 쉬운 문법을 가진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MS에서 V8이 아니라 이걸 대체해서 차크라라는 이제 또 다른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내장한 노드.js를 개발해서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노드 파운데이션에 의해서 개발이랑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제가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LTS 버전 롱텀 서포트라고 해서 2년간 지원을 해요. 그 버전 하나로 이제 메이저 자기가 프로덕트를 만들면 그 프로덕트를 막 2년간 이제 쓸 수 있게 2년간 지원하는 롱텀 서포트 버전이 4.4.3이 나왔고, 스테이블 버전은 5.11.0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게 자료를 만들 때 5.11.0이 최신이었는데 지금 6.0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또 다른 표준인 ECMA6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너레이터나 프로미스나 에로우, 클래스,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 구조 등등 여러 가지 기능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드.js를 왜 선택했는지를 얘기를 좀 하자면 되게 일정이 쫓기는데 제가 원래는 ASP.NET C#을 개발했었거든요. 그래서 XML 기반 설정과 방대한 에코시스템이 저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MS 플랫폼에서 개발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쓰라고 하는 걸 써야 되거든요. 근데 자바는 다 선택을 해야 돼서 좀 부담스러웠고요. 그리고 프론트엔드 개발할 때 누구나 한 번쯤 다 이렇게 건드려 보니까 그리고 좀 쉬운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자바스크립트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저는 자바스크립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드 자바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그걸 이용해서 자바 라이브러리에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노드.js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노드.js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자면 npm.js라는 곳에서 이제 노드 패키지들을 제공을 하는데요. 가장 방대한 패키지 매니저입니다. 이게 이제 modulecount.com이라는 데 가보면 보시겠지만 이 숫자가 좀 많이 비교가 되잖아요. 지금 위에 혼자서 이렇게 꼭대기에 올라가 있는 게 npm이거든요. 그래서 좀 비교가 되는데 사실은 이게 꼭 진실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그냥 숫자가 많기는 한데 그만큼 이렇게 완성도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모듈도 되게 많거든요. 되게 또 작은 단위의 모듈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최근 뭐 블로터.com에서 이렇게 보도했던 그 패딩이라고 해서 그 옆에 이제 그 스페이스를 자기가 숫자를 주면 그만큼 스페이스를 채워주는 모듈 같은 그런 것도 npm에 올라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 생각에는 좀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기가 원하는 것이 대부분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익스프레스랑 시퀄라이즈랑 패스포트, 소켓.io 이런 것들을 썼는데
소켓 IO가 정말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노드 JS에 대한 오해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콜백 헬이라고 하죠. 또 다른 건 이제 메모리 릭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콜백 헬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도마 위에 오르는 이제 DB 코드인데, 이게 갈레온에서 쓰는 DB 코드거든요. 즐겨찾기가 있고, 그다음에 즐겨찾기 말고 이제 배럴에 관련되어 있는 태그들, 그다음에 뭐 파라미터들, 그리고 스케줄러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걸 삭제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즐겨찾기 삭제하고, 관련되어 있는 태그 삭제하고, 그다음에 파라미터 삭제하고, 그다음에 스케줄러 삭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럴을 삭제해야 되는데, 이런 게 콜백 헬이죠. 피라미드 돔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보시면 이제 그냥 그 일반 프로시저럴 랭귀지에서 쓰는 거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ECMA, 그러니까 에크마 6부터는 우측에 있는 코드를 지원을 해요. 그래서 코로틴이랑 제너레이터 펑션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순서대로 할 수 있어요. 순서대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써도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이것들이 사실은 아까 전에 봤던 콜백 헬 구조, 피라미드 돔 형태로 처음에 있는 게 끝나고 그 다음에 있는 게 불리고, 이런 식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0.12.x에서도 하모니라는 노드.js 인터프리터 플래그를 주면 쓸 수 있고요. 그리고 0.10.x는 제가 테스트 안 해봤는데 거기도 아마 하모니를 주면 쓸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쪽에서는 오랫동안 사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안정성에 대해서는 좀 담보를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콜백 헬은 이제 사실 저는 좀 음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들었는데, 노드 JS는 뭐 DB 트랜잭션이 안 된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들었는데, 콜백 헬은 음해다.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노드 자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노드 자바는 노드 JS에서 C++를 이용해서 자바의 JNI 환경으로 이렇게 바인딩을 해가지고 자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성해주는 패키지고요. 이거는 이제 하이브 JDBC를 쓰기 위해서 이제 이걸 설치를 했었죠. 그래서 스리프트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JDBC 인터페이스를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코드를 디컴파일해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노드 자바에서 이제 이걸 하이브 JDBC를 이용해 가지고 하이브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npm 패키지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써보니까 JDBC 인터페이스가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쉽고 접근성도 좋고, 근데 그리고 하이브가 업데이트 될 때 JDBC도 같이 업데이트 되니까 관리 이슈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나는 그냥 변경되어 있는 거 최신 버전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오기만 하면 되니까 되게 좋은데, 이 노드 자바 완성도에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는 프라미스나 이런 것들이 지원되지 않아서 블로킹 콜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플레이 노드 참여할 때 테스트를 해보니까 지금은 프라미스를 지원하고 아마 내부적으로 스레드를 쓰는 것 같아서 논블로킹 콜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완성도에 영향을 받는 게 조금 아쉽고, 얘가 또 JVM이 뜨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JVM 이슈가 있어서 JVM에서 도망가기 위해서 노드.js를 선택했는데, 내부적으로 JVM이 뜰 것 같으면 그냥 자바로 하는 게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이슈가 좀 있었고, 그리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서버가 외부 서버랑 단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컴파일이 안 돼서 설치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여러 가지 좀 어려운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냥 전통적으로 이제 원래 접근 방식인 스리프트를 이용을 해서 하이브를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디컴파일에서 코드를 보니까 스리프트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JDBC 인터페이스를 그냥 구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JDBC랑 루비랑 파이썬은 클라이언트를 다 만들어서 제공을 하는데 노드.js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스리프트를 좀 알아봤는데, 이게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이고
뭐 스케일러블 하면서 뭐 크로스 랭귀지 서비스를 막 개발할 수 있는 뭐 이런 설명이 들어가 있는데, 여러 가지 언어를 결합해서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프레임워크이고, 정말로 여러 가지 언어를 지원을 합니다.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제 개인 선호도에 의해서, 네. 개인 선호도에 의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저 것들을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로 이제 결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는 거는 자바로 되어 있는 하이브 서버에다가 노드.js로 되어 있는 우리의 이제 솔루션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리프트를 하니까 원하는 걸 할 수 있어요. 쿼리가 실행되는 동안 하이브 서버 2의 로그를 가져와서 이 쿼리가 정상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없다라는 어떤 스테이터스 정보를 찍어줄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하이브에서 쿼리 상태를 찍어줄 수 있고, 취소가 좀 쉽게 돼요. 어싱크로 쿼리 실행을 요청한 다음에 걔를 그냥 캔슬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JVM이랑 노드 인터프리터랑 두 개가 동시에 뜨지 않으니까 상대적으로 좀 가볍고, 그리고 자바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노드 자바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아까 전에 노드 자바는 C++를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는 컴파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의미가 없죠. 소켓.io랑 MySQL 드라이버가 C++ 컴파일을 하기 때문에. 나쁜 점은 0.9.3 노드 스리프트 기준으로 npm 설치를 마치면은 30메가가 넘는 양이 설치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덥에서 좀 블레임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게 그 관련돼 있는 라이브러리랑 이런 다른 랭귀지를 지원하는 부분들을 다 포함시켜 놨더라고요. 그래서 차후 버전에는 해결된다고 하고, 그리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의외로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64비트 플로팅 포인트만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이제 넘버 타입으로 지원을 하는데, 64비트 사인드 인티저 같은 게 스리프트의 타입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리고 너레이블 타입, 그러니까 널 필드 같은 거,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있는데, 해보니까 자유로 인해서 얻는 이익보다 추가 코딩량이 왠지 좀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노드.js 기반 하이브 서버 2 드라이버를 제가 그냥 만들어 봤는데, 없으니까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PyHS2를 열어가지고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지원되지 않는 기능이 좀 많아서 사용법은 되게 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특별히 이제 새로운 에크마 6 기능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0.10.x부터 사용이 가능하고, 아까 얘기했던 뭐 너레이블 필드라든가 64비트 인트 같은 번거로운 작업을 대부분 처리를 해줍니다. 근데 이제 안 좋은 점은 NoSASL이라고 해서 SASL 프로토콜을 지원하지 않고 IDE를 제가 수작업으로 계속 넣어주고 있는데, 그런 거를 버전에 맞춰서 집어넣어야 되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 JS-HS2는 아직 완성도 약간 부족한 면이 좀 있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은 노드 인트 64를 노드 스리프트에 사용하기 때문에 요거 잘못하면 지수 표기법이 되면서 데이터가 좀 누락되거든요. 그런 거 신경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너 레이블 필드를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건 좀 혼났던 얘기인데, 영과 너를 무조건 다른 거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거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좀 따끈따끈한 소식인데, 이거는 그 스리프트 소스 코드를 좀 열어보니까 리드 버퍼 사이즈를 지원을 하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노드.js의 넷 라이브러리에 있는 소켓 모듈을 쓸 때 그 버퍼를 이제 주게 되는데, 노드.js에도 바이너리 버퍼 타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퍼 타입을 주게 되는데, 리드 버퍼랑 라이트 버퍼 사이즈가 이렇게 하드 코딩 되어 있더라고요. 시간이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얘를 좀 바꿔봤는데, 차트를 제가 포함시켰는데요. 테스트 결과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스리프트 버전은 높을수록 성능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버퍼 사이즈는 저희 쪽 케이스에서는 무작정 늘린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버퍼 사이즈를 늘리면 시간이 많이 늘어납니다. 지금 6,000개를 한 번에 패치를 했을 때, 버퍼 사이즈에 별량을 주면서 6,000개를 한 번에 패치했을 때 가장 느린 것을 볼 수 있죠. 화면을 보실 때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좀 이건 추적을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상으로는 저 버퍼 사이즈를 조정하더라도 자신에게 맞는 최대값을 찾아야 됩니다. 요거는 JS-HS2에 곧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갈레오는 제가 만든 이제 노드.js 기반의 하이브 지리 시스템이고요. 기능으로는 뭐 쿼리를 실행하고 쿼리 프리셋, 스케줄러 등의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명 이상의 사용자가 매월 사용 중이고, 지금 제가 자료를 만들 때 확인했는데 쿼리 프리셋은 707개가 등록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노드.js로 빅데이터 하는 거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으로는 제 경우에는 되게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었고요. 배포도 뭐 그렇게 사내 인프라가 조금만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예,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고 사용자 요구에 민첩하게 좀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스크립팅 랭귀지고 시작과 종료 뭐 이런 게 되게 빠르기 때문에 그레이스풀 리스타트 같은 것들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백엔드와 프론트엔드가 하나의 언어로 처리되는 게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게 뭐라 해야 되지? 컨텍스트 스위칭 같은 게 없이 그냥 막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고, npm JS에는 정말 없는 게 없어서, 예, 필요한 것 대부분들 필요한 것들을 그냥 가져다 쓸 수 있고요. 단점은 롱런 태스크들이 생겼을 때 그거가 조금, 예, 힘든 점이더라고요. CSV 추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량을 계속 늘려달라거나 무한정하게 해달라는 요구가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롱런 쿼리는 강제로 다 캔슬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냥 돌려도 되는데 제 클러스터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좀 캔슬하고 있고, 뭔가 스레드가 그리울 때가 간혹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노드.js도 하이브에 질의할 수 있고, 방법은 뭐 노드 자바나 노드 스리프트, JS-HS2 등을 사용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노드 스리프트를 쓸 때는 이제 노드 인트 U14와 너레이블 필드 같은 거에 신경을 써야 되고, 노드 스리프트를 사용하실 때 버퍼 사이즈를 크게 잡는다고 해서 그게 항상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노드.js 정말 좋습니다. Q&A는 40분이기 때문에 스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